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카인 모빌리티입니다. 제가 우연찮게 또 르노코리아 매장에 이렇게 좀 들어오게 됐습니다. 근데 지금 제 앞에 보이는 이 모델 그랑 콜레오스입니다. 실제 보니까 이거 진짜 괜찮다. 디자인의 그 어떤 그 본 고장, 프랑스에서 이렇게 넘어온 그런 따끈따끈한 그런 디자인으로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저도 보면서 이 차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. 실제 제가 봤는데 어설프지 않아요. 어설프지 않고 도로에 만약에 이 차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번씩은 눈이 돌아갈 만한,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볼 만한 그런 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일단 디자인이 개성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밋밋하지도 않고 전체적인 느낌이 딱 이렇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자세하게 한번 그 외관에서 좋게 봤던 그런 포인트가 어떤 부분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디테일하게 짚고, 그 다음에 실내까지도 한번 보고, 그리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전면부를 보시면은 주간주행 등이 들어온 이 램프 부분부터 해가지고 이 아래쪽에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, 이 부분이 좀 주목을 했는데요. 이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제 약간 그레데이션 느낌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아래쪽에 어떤 이런 육각형 모양이 크고 위로 갈수록 작아지고 그런 느낌인데, 처음에는 이런 느낌들이 어떻게 잘 살려졌을까? 라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,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예쁘게 모양이 잘 잡혀 있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되게 하이브리드, 이게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아니고요, 마일드 하이브리드 형식인데요. 이 모양 자체를 하이브리드라는 것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죠. 그것도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개성을 좀 살린 그런 모습으로 디테일에도 신경을 썼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, 3점식 모양으로 해가지고 주간주행 등이 위, 아래 두 줄로 이렇게 평행하게 나란히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. 근데 이 모습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어요.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전체적인 이 차의 이 헤드램프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줄 뿐더러 이 느낌 또한 나쁘지가 않습니다. 자,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QM6와 같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. 그래서 QM6를 보면서 이렇게 지금 비교하면은 더 이 차이가 느껴질 텐데, 처음에는 QM6의 어떤 그 플랫폼의 이 겉에 있는 외관만 좀 바꾼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런데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완전히 지금 다른 SUV구나 라는 것을 딱 보면은 느낌이 옵니다. 그리고 이 본닛 부분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잘 떨어졌잖아요, 지금 이 QM6 같은 경우에는.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본닛 부분이 상당히 양을 드러낸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옆에서 보면은 더 그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요 면 처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과감하게 처리가 됐구나.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은 더 이 느낌이 살죠. 그래서 본닛이 이 굴곡이, 볼륨감이 상당히 있습니다. 자, 그 상태에서 이제 옆으로 넘어오는 이 모습에서 지금 요 앞부분에 이렇게 오버행이 좀 짧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중요한 거, 지금 이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그랑 콜레오스에서 가장 높은 그런 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들이 여기 다 담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도시명 SUV인데 그러면 이제 서스펜션이 좀 낮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, 요 서스펜션도 높아 보이고 약간 좀 오프로드를 좀 지향하는 그런 차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, 좀 볼드한 느낌들을 막 담아냈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또 호감으로 가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이 휠도 진짜 예쁩니다. 휠도 일단 메탈 느낌과 그 다음에 블랙글로스를 잘 적절히 배합을 했어요. 그리고 휠 20인치입니다. 굉장히 큽니다. 알로이 휠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굉장히 예쁘게 또 이렇게 들어가 있고, 이게 뭔가 이 르노를 잘 담아내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. 와, 르노 이거 디자이너가 진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이 그랑 콜레오스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또 휠 베이스가 이제 요게 지금 이 차량은 3m까지는 안 돼요. 2800mm가 좀 넘는 그런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우리나라로 치면은 준중형 SUV의 어떤 그 사이즈와 조금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저 옆에 QM6하고 지금 요 그랑 콜레오스하고 모습을 보면은 이 디필러가 훨씬 더 누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쿱의 형태를 조금 더 담아내려고 했다
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. 야, 이 부분도 어색함이 없습니다. 그리고 뒤태에도 여기도 볼륨감이 있거든요. 네, 이렇게 볼륨감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, 자연스럽게 뒤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살렸다고 해야 될까요? 자,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이제 뒷모습이잖아요. 이 뒤태가 또 예뻐야지 또 우리 또 SUV를 타는 데 있어서. 자, 지금 여기에 빨간색으로 네, 이렇게 테일램프의 윗부분이 이렇게 쭉 LED 라인이 쭉 길게 이어진 것도 전체적인 시인성 뿐만 아니라 이 차가 되게 옆으로 길어 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들까지 잘 담아냈고요. 그리고 이 아래쪽이 또 재밌게 점점점점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그 테일램프를 잡아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밋밋하지 않고 개성까지 살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, 이 아래쪽으로는 뭐 에어 인테이크 부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 에어 인테이크가 바깥쪽으로 네, 살짝 뭔가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막혀 있습니다. 이렇게 막혀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, 버튼을 꾹 하고 누르면은 네, 자동 개폐식으로 이렇게 문이 열리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 안쪽을 보면요, 네, 실제 이 공간 구성감 자체가 상당히 넓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. 지금 뒤쪽으로 물론 이렇게 이렇게 D필러 부분을 날카롭게 이제 날렵하게 뒤로 빼면서 안쪽으로 깊숙하기 때문에 위아래 충분하기 때문에 실제 공간감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 적재 용량의 정확한 재원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633리터라고 합니다. 그리고 옆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QM6 같은 경우에는 한 550리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그런 이 용량이 약간 80리터 이상 이렇게 더 올라갔다. 이 적재 용량, 이 적재 부분도 굉장히 좀 더 많이 커졌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실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. 실제 이 운전 손잡이를 잡고 내 문을 열면은 이 위치에 한번 앉아 보면요, 쿠션이 굉장히 편하네요. 그리고 뒤로 이렇게 푹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나고, 전면을 바라봤을 때 여기 사이드에 있는 요 사이드 미러 요거 보는 이 시야도 굉장히 좋습니다. 실제 운전을 한다면은 운전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. 사각이 많이 없어요. 지금 이 부분도 사각이 사라져 있고, 지금 디스플레이가 하나가 더 있어요. 지금 이게 우와, 상당히 이것도 고무적이에요. 지금 여기 전체를 지금 디스플레이로 둘러놨어요. 지금 그래서 이 부분도 뭐 물론 뭐 우리나라에도 시도한 차들 많이 있지만 실제 그건 이만큼 높이가 올라와 있거든요.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인성이 좀 방해를 줄 수도 있고 그런 요소인데, 지금 이거는 내가 만약 운전석에 손잡이를 잡았다 그러면 옆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런 모습이에요.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기 전체 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크게 돌아간다는 건 이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버튼식이나 뭐 다이얼식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노브 형태로, 스틱 형태로 되어 있는 걸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. 그런데 지금 손에 딱 잡는 맛이 너무 좋네.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오는 느낌. 그리고 이 파킹 버튼이 밑에 있고, 밑에 사이드 브레이크 버튼도 있고,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,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버튼도 이 옆에 이렇게 다이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생각보다 괜찮네 진짜. 저는 솔직히 기대감이 1도 없었어요. 이 차에 대한 기대감 없다가 지금 이 차를 실제로 보고서 굉장히 괜찮은 차다, 매력적인 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, 저 다음에 만약에 차를 선택한다 그러면 이 차 되게 고려할 것 같아요. 실제 주행을 한번 나서봐서 어떤 차인지 굉장히 볼 것 같습니다. 네, 너무 궁금하고,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. 제가 실제 뒷좌석에 탔을 때 뒷좌석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이걸 봐야 돼요. 왜냐면은 이제 대부분 분들이 가족분들 태우거나 이제 아기들 카시트를 또 장착을 해가지고 태우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, 일단 앉았을 때 이 등받이가 상당히 뒤로 많이 누워 있어서 앉았을 때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는 느낌이 바로 딱 옵니다. 그리고 근데 운전석에 제가 앉았을 때 성인 키 180cm 사람이 앉았을 때도 충분히 무난했는데, 지금 실내 요 휠베이스가 2820mm니까요 이게 좁은 공간은 아닙니다. 그렇지만 이렇게 탔을 때 주먹이 2개 정도가 충분히 들어갔을 정도로 넓다. 가운데 보시면은 이것도 고무적인 부분이 둔턱이 굉장히 낮습니다. 지금 이 센터 터널이 낮아서 여기에 발을 올려서 보통은 가운데 함께 굉장히 불편한 그런 모양새가 연출이 돼야 되는데, 실제 여기다 발 대고 앉으면 여기 가운데도 앉을만 하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옆에서 바라봤을 때도 이렇게 뒷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유리로 또 개방감을 줬기 때문에 앉았을 때 바깥 답답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고요. 그리고 실제 성인 5명이 앉았을 때도 무난하고, 그리고 가족 구성원 성인 둘에 뭐 아이 하나 아이 둘이 앉더라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, 짐까지 실었을 때도 여유가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
지금 이게 가격이 얼마일까라는 걸 지금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테크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 제일 이제 버전이 높잖아요. 가격은 지금 이 차가 굉장히 제일 높은 트림이기 때문에 그 트림에서 보면은 4,352만 원에 책정이 됐습니다. 그리고 옵션 몇 개가 좀 붙어서 한 4,60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. 어떻게 보면은 중형 SUV다라고 볼 수가 있는 이런 차들, 우리나라의 모델들이 그렇게 따지고 보면 뭐가 있을까요?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런 모델들로 우리가 넘어가자고 하면은 굉장히 이 차도 그런 모델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자, 그리고 이거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. 지금 이 차뿐만 아니라 지금 QM6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지금 이 차가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. 그런데 이 QM6 같은 경우가 이 꼴레오스가 출시가 됨으로 인해서 조금 가격적인 요소들이 조금은 디스카운트가 좀 됐습니다. 그래서 같은 만약에 모델 트림을 놓고 봤을 때 한 1,000만 원 가량 더 낫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. 이제 승차감적인 부분에서 물론 뭐 실제 주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 차량의 이 휠 자체도 아까 물론 좋았지만 지금 이 타이어 자체도 지금 이 어떤 폼으로 이렇게 좀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니까 실제 일반적인 다른 경쟁차에 비해서도 조금은 더 이런 승차감이 좀 더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뒤 모두 멀티링크입니다.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. 지금 원래는 QM6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이 토션빔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싹 잡은 거죠. 그래서 지금 멀티링크로 이 안에 있는 서스펜션도 굉장히 잘 잡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도 만약에 실제 이 차를 구매 어떤 요소로 올려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실제 시승을 하시면서 잘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이 2열에 있는 요 승차감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또 이 차의 또 매력들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카엔 모빌리티의 리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